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읽는 사람만이 다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로 다룬 것은 스마트폰이 주지 못하는 것들, 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막강한 출판 시장의 저력입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대국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독서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가장 쉬운 매체가 책이다 보니 100년 전부터 도서관을 도처에 짓고 학생들에게 독서가 부국 강병의 원천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자율적인 도서 문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패전이라는 몰락의 길을 걸었지만 경제 대국으로 다시 부상하는 과정에서 책은 자부심인 동시에 일상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지하철에서 대부분의 승객이 열독가라고 하며 한국의 독서 문화를 안타까워하는 신문 기사들을 예전에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하철 승객의 반이 만화책을 보고 있다라는 비웃음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사실 만화책도 책 아니겠습니까? 책 읽는 사람이 많으니 출판 시장은 화랑이고 수많은 출판사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기호가 다양해질 만큼 고전 도서의 출판은 물론이고 와 이런 책도 있네 할 정도로 좁지만 깊게 몰입된 주제도 자연스럽게 서점의 한 코너를 차지할 수 있었죠. 탑을 쌓아놓은 종이더미 속에 새로운 기획도서 만들기에 여념없던 출판사들의 풍경사진은 지금 봐도 부럽습니다. 요즘 국내 서점에서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진 출판물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손을 장악한 이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풍경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책을 들고 다니던 습관을 버리고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승객들을 관찰해보면 대략 한 30% 정도 유튜브, 20%는 드라마와 영화, 20% 게임, 20%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책이나 뉴스같이 텍스트로 된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동영상이 재미는 물론이고 정보 습득의 창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책 읽는 사람이 가득하던 일본도 사실 별다르진 않다고 합니다. 일본 대학생 중에서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학생 비율이 50%를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지배하는 스마트폰이 뭐 문제일까 의문이 들지만 회사나 길, 집 어디에서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중독을 상기해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책의 가치가 하락했을까요? 증가했을까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겠죠,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 대상에서 제외되니 상품적인 가치는 하락했지만 어쩌면 선택된 소수의 책 읽는 사람들에게는 손쉽게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짤막하게 스킵 읽어가는 인터넷 정보의 얄팍함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일이고 글을 읽는데 필요한 집중력 저하는 개인에게나 사회에 지속적인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가 지혜로 변하지 않고 소비로 마무리될 때 제한적인 영역에서의 정보는 활발하게 공유될 수는 있겠지만 심도 있는 컨텐츠로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상업적인 매체들의 편향은 즐거운 내용들만 다루는 쪽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통해 정보의 깊이를 더하며 자신의 사고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깨닫는 매체가 바로 책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10대, 20대가 이 책을 읽으면 저자가 책에 써놓은 의견들을 보고 꼰대라고 섣부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그시 나이를 먹은 이들조차도 요즘 누가 책을 읽는다며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유튜브와 틱톡이 사람들의 정보의 주요 플랫폼이 된 지금 사회를 움직이는 생각과 기술의 근원에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스크립트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심리학이 쓰이며 조금 더 선명하고 입체감 있는 화면을 만드는 기술의 출발이 책이라는 간단한 원리조차 생각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먹방이나 보는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겠죠. 저자가 리버럴 아트를 언급하며 학문 사이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전공만 바라보는 바보가 되면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책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책을 제대로 읽고 성장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방법과 의미를 소개하는 이 책에서는 일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작가나 작품 설명 인용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번역서의 특성상 바로 와닿는 느낌이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독서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고력을 심화시키는 독서법, 지식을 심화시키는 독서법, 깊이 있는 인격을 만드는 독서법,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독서법, 어려운 책의 독서법. 각 주제별로 마지막에 추천 명저들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본 독자들을 위한 추천 목록이다 보니까 우리에겐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만 5가지 독서법과 말미에 주어지는 추천 도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책이 읽는 독서법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독자가 쉽게 파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구조로 책이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를 심화시키는 독서법은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책 읽기에 정답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의 문자들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는 독서가 분명 한계가 있죠. 소설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CEO였다면 회사의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단행했을까? 인간과 침팬지의 유사점이 이렇다면 결정적으로 차이가 생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문장의 읽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와 연관시켜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독서법은 책을 통해 단순하게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유사 경험과 의사결정 훈련을 하는 공격적인 책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저마다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살아가는데 경험적 유산으로 내재화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한 번쯤은 내가 책 읽는 방식을 점검해보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꼭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과 출신이 문과 계열 책 읽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반대의 경우는 곤란함을 느낀다는 설명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틀린 얘기는 사실 아니죠. 의식적으로 과학책들을 탐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긴 한데, 좀 더 깊은 영역에서는 페이지를 자꾸 대충 그림만 보고 넘기는 저 자신이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과와 이과 영역에 균형 있는 독서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미래를 위한 작지만 가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본 책을 번역한 4차원의 세계라는 지금 봐도 약간은 어려운 책을 사서 읽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 나이로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은 새로운 경험으로 과학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최소한 책을 읽는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사고의 용광로를 만들어주는 계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마련해주면 어떨까요? 책을 통해 얻는 지식과 경험들이 삶의 중요한 강점으로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증거가 책의 페이지 도처에서 튀어나옵니다. 책을 읽고 얻은 지식과 SNS에서 들은 지식은 이해도와 활용성 면에서 견주지 못할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인터넷을 며칠 동안 뒤져가며 자료를 정리해도 사실 커다란 줄기를 잡기는 어렵죠. 다만 저자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는 전자책은 어떨까? 전자책은 의미 있는 책 읽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텍스트는 종이와 전자잉크가 동일하지만 책이라는 형태, 즉 종이와 단말기로 인식되는 차이점은 의외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확실히 종이로 본 책이 전자책보다는 머리에 남아있는 강도가 강하고
중간중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그런지, 그냥 저만의 느낌인지는 저자에게 한번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살아가는데 책이 중요한 이유가 공유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전자책을 열심히 보는 문화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생기게 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나에게 맞는, 또 내 삶과 나의 지식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책 읽기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책 읽기에 관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